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 산악인이죠. 히말라야로 떠났던 김홍빈 원정대장이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지 당국에서 헬기를 띄워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결국 김 대장의 평소 당부대로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27살의 나이에 북미 최고봉 알래스카 맥키닐로 오르다 사고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김홍빈 대장. 2달 동안 7번의 수술을 받는 시련을 겪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몸에도 도전은 이어졌고 장애인으론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고 히말라야 13좌에 올랐습니다. 지난 18일 해발 8,047m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등정까지 성공하면서 14자 완등 기록을 세운 김홍빈 대장. 이튿날 새벽 산에서 내려오다 조난을 당했고 위성전화로 한국에 구조를 요청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산악연맹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파키스탄의 협조를 받아 헬기로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김 대장을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일주일, 결국 수색을 중단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2차 사고를 우려하는 김홍빈 대장의 평소 당부를 고려한 가족의 결정입니다. 지인분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산을 다녔는데 죽어서까지 주위분들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 산에 묻히고 싶다.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쉴 새 없이 반복하며 희망과 열정을 선물해온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브로드피크로 떠나기 전 도전의 이유와 바람을 남겼습니다. 제가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장애인이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쳤기 때문에 장애인 선배로서 앞에서 꿋꿋이 가다 보면은 또 다른 장애인들한테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도 줄 수 있고.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구례를 비롯한 섬진강 하류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큰 피해가 났었죠. 당시 홍수를 막기 위한 섬진강댐의 용량이 부족했었고 하천 관리도 부실해서 수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정확한 원인 주체를 밝히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섬진강이 넘치고 제방이 무너지면서 구례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1,2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수해 원인을 조사한 한국수산학회 등의 전문기관은 1차적인 원인으로 섬진강 댐의 홍수 조절 용량이 지나치게 적은 점을 꼽았습니다. 계획 방류량을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는 등 홍수 대응 계획이 탄력적이지 못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주민들이 수해 원인으로 지목한 섬진강댐의 과다 방류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은 섬진강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 침수 피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방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홍수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 방류량에 해당되는 1868을 방류를 시행해서 주민들은 원인과 책임 소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물타기 보고서라며 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정 기관의 과실은 없고 기존 시스템의 문제라는 식의 내용 없는 조사 결과라는 겁니다. 98년도에는 지리산에 하루에 600mm가 내렸어도 폭우가 내렸어도 섬진강은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댐 대량 방류라는 이러한 부분이 이 정부나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일으킨 인재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되고요. 조사협의회는 다음 달 환경부에 이번 용역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구례 주민들은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조사 결과 보완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광주는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 6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0시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의 영업 등도 밤 10시 이후에는 중지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을 해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또다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스트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을 전격 해임한 것은 지난달 22일 법원이 이사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보름 만의 일입니다. 해임 의결로 총장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정작 후임 인선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김기선 전 총장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내 일부에서는 이사회와 과기부가 법원 결정을 지켜보고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김 전 총장에 대한 해임 명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김 전 총장의 연구비 부당 수령 등 의혹에 대한 과기부 감사에서 주의 정도의 처분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은 저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전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정이 다음 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용되면 김 전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되면 이사회가 사임 논란 끝에 총장을 해임한 선례로 남게 되는 등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커다란 범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정상화 빨리 돼야 된다. 원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쓰겠어요. 광주과학위원 이사회는 후임 총장 인선 절차와 시기 등을 묻는 질의에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울산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울산은 의료시설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을 함께 추진하고 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안에 1,500억 원을 투입해 350개 병상 규모의 의료원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천연물 산업의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해 9,8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라남도는 2030 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비교의 천연자원과 산업화 기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등 3대 분야 46개 과제에 9,800억 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매출 3조 원 달성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전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00여 개의 생물자원이 자생하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R&D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천연물의 전주기 산업화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순천시가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한 어울림 복지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열림식을 개최했습니다. 어울림 복지센터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으로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주거와 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담양군이 예산 47억 원을 들여 대전면 평장리 일대 8만 4천여 제곱미터에 한제골 수목 정원을 준공했습니다. 한제골 수목 정원에는 유아숲 체험원과 잔디광장, 산책길 2.1km 등이 조성돼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그리고 필리핀 딸락주 정부가 농업 분야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 등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지원과 농업 기술 지원 등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 사업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강진군과 군의회 그리고 강진경찰서가 강진경찰서 이전과 강진현 객사 금능관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현재 강진경찰서 부지 안에 예전 강진군을 대표하는 강진현 객사 금능관이 존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역사적 유물을 보호하고 복원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백제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MZ세대 사무직 노조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 어떤 운동도 자제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지역주의를 소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언동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백제 발언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퇴행적 역사의식이 남아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직원 A씨 등 1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동료 공무원들의 청탁을 받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기록물 100여 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기초의원과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서울교육청과 함께 추진해온 농사노천 유학과정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사노천 유학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농식품부를 통한 지원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또 최근 2학기 농사노천 유학사업에 지원한 서울과 광주 지역 학생들과 희망학교 학교 간의 연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귀농가구 10가구 가운데 2가구가 전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모두 12,000가구로 이 가운데 18%인 2,300여 가구가 전남을 선택했고 2019년에 비해 1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남을 찾은 귀촌 가구는 3만 300여 가구로 전국 대비 8.8%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15개 과제를 발표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요 공약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국립광주 글로벌 아시아센터 건립, 교육혁신 시범 특구 지정,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 의견 등을 검토해서 사업 내용을 개선 보완해 공약 과제를 확정한 뒤 내년 후보 경선 일정에 맞춰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에서 주의보로 약화되긴 했지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밤 사이에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 하늘도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광주가 23도, 장성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이 35도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1도, 순천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와 영암 34도, 강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4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너울과 천문조에 의해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겠고 토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